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지난달 29일을 정점으로 코로나19 신규 증가 추세가 줄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신천지 대구 교인들에 대한 검사 결과가 거의 끝났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서울대가 개강 이후에도 모든 수업을 비대면 강의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어린이집의 휴원 기간을 오는 22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수 있는 물질을 찾아냈습니다. 후속 연구를 통해 치료제와 백신 개발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5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감염 환자는 438명, 사망자는 3명이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확진자가 모두 5,766명, 사망자는 3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지역 환자 발생 추세는 계속돼 320명이 추가되면서 대구 누적 환자는 4,326명이 됐습니다. 경북도 87명이 늘어서 누적 환자가 86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와 경남 각각 9명, 서울, 충남이 4명씩 발생했고 강원 2명, 광주, 대전, 충북, 제주에서 각각 1명이 추가돼 전국에 산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완치는 47명이나 늘어서 격리 해제된 환자는 모두 88명입니다. 지난달 29일을 정점으로 신규 확진자 증가가 줄고 있습니다. 신천지 대구 교인들에 대한 검사 결과가 거의 끝나서라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인데요. 산발적으로 확진자 발생은 계속되겠지만 전체적인 환자 증가세는 둔화될 전망입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지난달 26일 확진자 1,000명을 넘은 뒤 전체 확진 환자는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일주일 만에 4,000명 이상 증가할 정도로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가 지난달 29일 하루 동안 909명 늘어난 것을 정점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대규모로 확진자가 발생했던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가운데 유증상자에 대한 검사가 거의 끝났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한동안 환자가 저희가 많았던 이유는 그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집단검사 결과가 한꺼번에 계속 나오면서 500건, 600건 이렇게 환자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교인들의 검사 결과들이 이제 좀 많이 진행이 되면서 전반적인 확진 환자 수가 좀 줄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요. 전체 확진자 가운데 신천지와 관련된 경우는 절반이 넘는 56%에 이르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인으로 인한 2차, 3차 감염까지 포함하면 이 비율은 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진단검사의 방향도 바뀝니다. 지금까지 신천지 신도에 대한 조사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일반 시민에 대한 검사가 더 확대됩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가운데 유증상자이거나 고령자 또는 만성질환자가 우선 대상입니다. 집중적으로 환자가 발생한 신천지 대구교회 유증상자에 대한 검사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앞으로 산발적으로 확진자들은 계속 나오겠지만 전체적인 환자 증가세는 둔화될 전망입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코로나19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가 잇따라 문을 열었지만 집에서 대기하는 환자는 아직도 2,000명이 넘습니다. 대구시는 시설을 추가로 마련해 이번 주말까지 환자를 모두 수용하기로 했지만 의료진 충원을 비롯해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경북 영덕의 삼성 인력개발원. 버스 10여 대가 경찰차의 호송을 받으며 잇따라 안에 들어섭니다. 감염 차단을 위해 기사는 방호복 등을 입었고 버스는 소독 과정을 거칩니다. 새로 문을 연 생활치료센터에 환자 205명이 입소하는 모습입니다. 이로써 대구 경북 지역의 생활치료센터는 모두 3곳, 객실 605개 규모로 늘었습니다. 생활치료센터 3교소가 개소되어 약 600여 명이 생활하실 수 있는 센터가 확보되었고 여기에 이번 주 경북 7곳과 문경에서 3곳이 추가되면 470명을 더 수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되도록 시설에 함께 들어가며 5일 이상 별다른 증상이 없어 음성 판정을 받으면 퇴소하게 됩니다. 환자들이 속속 입소하고 있지만 자택에 격리된 환자는
대구에만 아직도 2,000명이 넘습니다. 대구시는 시설 추가 확보에 사활을 걸고 나섰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자가에서 입원 대기하고 있는 환자들이 당일날 추가로 발생하는 사람 외에는 제로로 만든다는 것을 목표로 대구시는 우선 3,000실 규모의 시설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환자 이송 문제부터 의료진과 관리 인력 확보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서울대학교가 개강 이후에도 이번 달은 모든 수업을 온라인 수업 등 비대면 강의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는 개강 연기에도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추가 학사 대책이 필요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일단 오는 29일까지 모든 수업을 실시간 온라인 강의와 과제물 활용 수업 등으로 진행하고 이후에도 코로나19가 가라앉지 않으면 비대면 수업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 관계자는 비대면 수업 기간에는 학내 다른 활동들도 최대한 자제하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 번지자 정부는 전국 어린이집 휴원을 연장할지를 논의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이에 앞서 오는 22일까지 휴원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지역 어린이집 휴원이 2주 더 늘어났습니다. 멈추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에 오는 22일까지 개원을 미룬 겁니다. 정상적인 보육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긴급 돌봄은 연장된 휴원 기간에도 이어집니다. 또 보육교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어린이집 14곳에는 대체교사가 투입되고 긴급 보육시설도 운영합니다. 추후 아동 증가에 대비해서 구군에서도 각 1개소당 긴급 보육시설을 지정 운영토록 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자가격리 대상인 아동입니다. 21개월 A양은 지난달 21일과 22일 부모가 차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외할머니마저 지난달 23일 감염됐습니다. 대구시는 A양처럼 자가격리 대상이면서 돌봄 가족이 없는 아동을 보호하려고 코로나19 긴급보호시설 4곳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아동, 청소년 시설 등 숙박이 가능한 4개소를 확보하여 최대 90명까지 입소할 수 있는 코로나19 긴급 보호시설 운영으로 보육교사 감염 등으로 자가격리 대상이 된 유아 108명도 챙깁니다.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으면 하루 5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부모가 직접 아이를 보기 어려운 형편이면 돌봄 인력을 집으로 보낸다는 방침입니다. 대구시에 이어 정부도 어린이집 휴원 연장을 검토하고 돌봄 지원 대책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확진자가 발생해 폐쇄된 시설 방역에 화생방 요원을 투입하는 등 우리 군이 연일 코로나19 대응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군 대구병원의 음압병상 확충 공사도 진행돼서 앞으로 새로운 환자들이 수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두꺼운 방역복과 특수호흡기로 무장한 요원들이 건물 내부를 꼼꼼히 소독합니다. 경북대로 방역 지원을 나온 국군 화생방사령부 특수임무대원들입니다. 경북대는 지난달 20일 확진 환자가 나왔지만 방역 지원을 못 받고 폐쇄돼 고위험 시설로 분류되었습니다. 화생방사령부는 또 신형 제독차를 동원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국군 대구병원 일대를 방역했습니다. 병원 안에선 음압병상 확충을 위한 막바지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기존 98개였던 음압병상을 303개까지 늘리는 공사입니다. 일주일간 공사를 벌여온 육군 공병부대는 개원을 앞두고 작업 인원을 100여 명으로 늘려 공사 속도를 끌어올렸습니다. 국군 대구병원은 오늘부터 대구 지역 코로나19 환자들을 수용합니다. 갓 임관한 간호장교 75명을 포함해서 모두 200여 명의 의료진이 이곳에서 환자들을 돌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군에서는 코로나19 감염자 3명이 더 나왔습니다. 경기 용인 육군부대의 병사와 간부, 또 최근 대구에 사는 딸을 만나고 온 대전 국군의무학교 소속 50대 원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국내 확진 환자는 3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국방부는 확진 환자와 접촉했거나 국내외 발병 지역에 다녀온 이유 등으로 격리 조치된 인원은 7,200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버스나 열차, 항공기 이용객은 줄었지만 방역 작업은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담 인력까지 충원해 하루에도 몇 번씩 소독하면서 승객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얀 연기가 시내버스 안에 가득합니다. 방역복을 입은 직원들이 손잡이부터 좌석까지 꼼꼼하게 소독합니다. 방역 작업은 주로 이 연막 소독기를 들고 하는데요. 차량하는 공기를 전체적으로 소독하는 이 작업은 시내버스 한 대당 최대 1분 정도 걸립니다. 서울에서 운행되는 시내버스는 모두 7,067대. 회사마다 방역 인력과 장비를 추가하고 전담 직원들의 근무 시간도 늘렸습니다. 매일 1시간씩 일찍 나와 직원 3명과 버스 74대를 연막 소독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안 구석구석 소독액이 뿌려집니다.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높아진 뒤 수도권 광역전철 등 600여 대 열차에 대한 방역이 강화됐습니다. 매일 한 차례 이상 소독이 이뤄집니다. 위기경보 수준 경계 단계로 격상된 이후부터는 전문 소독제를 사용해서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로 장거리 승객들이 이용하는 고속열차와 항공기도 철저한 소독은 필수입니다. 미국, 중국 등 주요 항공편에 대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방역 효과가 있는 MD165 제품을 사용하여 기내 전체를 소독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 이용객들은 크게 줄었지만 방역 작업은 쉴 새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사스와 메르스 항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물질을 찾아냈습니다.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에는 스파이크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 단백질은 바이러스가 인체세포 안으로 침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열쇠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스파이크 단백질의 기능을 무력화하면 바이러스 감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결합해 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수 있는 중화 항체를 찾아냈습니다. 중화 항체란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입하면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우리 면역계가 만드는 물질입니다. 연구진은 기존에 알려진 사스와 메르스 중화 항체 11개 중에서 특히 3개의 중화 항체가 코로나19 스파이크 단백질에 결합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가상의 컴퓨터 분석을 통해서 결합력을 예측한 결과 현재 기존의 사스 바이러스의 스파이크에 결합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화항체가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에 좀 더 결합력이 높은 것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특히 중화항체 1개는 해외 연구진도 코로나19 바이러스 스파이크 단백질에 결합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번에 예측한 중화항체가 실제 바이러스에 결합하는지 후속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연구는 연구 성과의 빠른 공개를 위해 학술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인 바이오 아카이브에 실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시민들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 대형마트 앞에서 밤샘 줄서기에 나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적 마스크 배포에도 품귀 현상이 계속되자 불만에 찬 시민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안윤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양재동의 한 대형마트. 한밤중에 몰아친 꽃샘 추위에 몸을 꽁꽁 싸맨 시민들이 수백 미터 길게 줄을 섰습니다. 두꺼운 담요에 캠핑용 의자까지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급증하면서 자취를 감춰버린 보건용 마스크를 사기 위해 대거 몰려든 겁니다. 마트 개장 시간은 오전 8시이지만 새벽에 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번호표를 배부하기 때문에 밤잠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9시 한 20분부터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대구에 부모님이 계신데 이제 건강이 좀 불편하셔가지고 공적 판매하는 마스크를 사러 가시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제가 여기서 이제 구매를 해서 네, 지금이 새벽 1시 18분입니다. 고객들이 선 줄을 따라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건물 주변으로 거의 인간띠를 이루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밤마다 몰려들고 있습니다. 공적 마스크는 한 사람당 5장 구매로 제한되지만 이곳 마트는 6배나 많은 30장까지 살 수 있고 가격도 훨씬 쌉니다. 하지만 마트 측도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번번이 허탕을 친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여러 번 왔는데 계속 실패했어요. 계속 못 사고 지금 이분도 똑같아요. 세 번째 온 거예요. 지금 우리 나이가 지금 60이 넘은 사람들이 이게 할 짓이에요. 70 하나예요. 맨날 오면은 이제 앞에서 잘리는 거예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대구나 경기도 광명 등 또 다른 매장에서도 철야 줄서기 풍경은 마찬가지입니다. 마스크 품귀 현상이 언제 해결될지 아직 불투명한 상황.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불안한 시민들은 마스크를 사기 위해 밤낮 없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안유락입니다. 경찰이 전국적으로 강력한 단속에 나섰는데도 마스크 매점 매석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량으로 마스크를 쌓아놓고 폭리를 취하려던 업자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커다란 비닐봉투에서 보건용 마스크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주차장 한쪽이 가득 찰 정도입니다. 몇 문치야? 하나, 5, 10, 10, 20. 마스크를 쌓아뒀다가 비싸게 판 유통업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지난 1월 말부터 마스크 15만 개를 사들였는데 한 개에 1,500원에서 2,800원에 사들인 마스크를 무려 4,400원에 되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와 인천 지역에서도 폭리를 취하려던 유통업자들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창고에 열흘 넘게 보관해둔 유통업체를 59곳이나 찾아냈습니다. 마스크 449만 장, 소독제는 10만 개에 이르는데 마스크는 국내 하루 생산량의 절반에 가까운 물량입니다. 여전히 마스크가 시중에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창고에 장기간 보관되어 있는 마스크를 조속히 시중에 유통시키는 것이 모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성능이 떨어져 폐기 처분한 마스크를 판 폐기물 업체 대표와 약사가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불량 마스크를 제외하고 이들 업체에서 확보한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넘겨 시중에 팔리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과 정부 합동단속반이 강력한 처벌을 내세우고 있는데도 마스크 대란을 틈탄 사기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코로나19로 베트남에 격리된 우리 국민 270여 명을 지원하기 위한 신속 대응팀이 파견됐습니다. 외교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신속 대응팀은 하노이와 호치민, 다낭에 각기 4명씩 모두 12명이 파견돼 일주일 동안 지원에 나섭니다. 견종호 신속대응팀장은 인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군 시설과 병원 등에 격리된 우리 국민이 빨리 격리에서 해소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격려차 공항에 나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현지 공관이 열심히 했지만 불편을 해소하는 데는 부족한 것 같아 파견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많은 나라가 한국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국내 상황이 진정되면 많이 풀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난달 29일 정점을 찍은 후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도 감염 우려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에서는 코로나19 브리핑 코너를 통해서 코로나19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